첫 번째 주제는 헤드라인이 두 갈래로 나뉘는 점입니다. 하나는 이란 관련 긴장이 고조되며 파급 효과가 커지는 흐름이고, 다른 하나는 리테일의 비용 문제를 해결하려는 기술 기반 상업적 해법들이 부각되는 흐름입니다. 전자는 대통령의 인프라 타격 위협, 예측 시장 폐쇄, 위성업체의 전쟁 이미지 공개 유예 등으로 정보 흐름과 시장 반응이 제약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후자는 AI 기반 가상 착용 기술이 반품 문제를 줄이는 현실적 솔루션으로 주목받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전체적으로 지정학과 데이터 통제 이슈가 시장과 미디어 보도를 흔드는 한편, AI는 실무적 비용 문제 해결에 계속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세부 내용으로 먼저 이란 관련 긴장, 정보 통제, 시장 반응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 보장을 요구하며 이란의 발전소와 교량 등을 타격하겠다고 위협한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 발언은 전면전과 민간 인프라 파괴에 대한 우려를 키웠고, 미군 F-15E가 격추된 사건 후 한 명은 구조됐고 한 명은 실종되었다는 초기 보도들이 엇갈렸지만, 결국 미군이 구조를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예측 시장에선 폴리마켓이 미군 구조 시점 등에 대한 베팅 포럼을 열었다가 정치적 비난이 쏟아지자 무결성 기준 미충족을 이유로 즉시 폐쇄했고, 의회에서는 예측 시장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위성 정보 측면에선 플래닛 랩스가 미 정부 요청에 따라 이란과 분쟁 지역의 상업 위성 사진 공개를 3월 9일분부터 무기한 보류하기로 했고, 긴급하거나 공익적 요청에 한해 사례별로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분쟁 시 정보 흐름이 통제되는 사례로 해석됩니다. 시장 규제 충격도 나타났습니다. 호르무즈 차단 등으로 유가와 에너지 시장이 요동쳤고, 일부 즉시 인도 물량은 배럴당 140달러대까지 보고되는 등 현물 선물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급변성 속에서 내부자 거래 의혹이 제기되었고, 예측 시장과 파생 상품의 규제 권한, 예를 들어 CFTC의 역할에 대한 논쟁이 확산했습니다. 정부는 비축유 방출 등으로 시장 개입을 시도했으나, 에너지 공급 불안이 장기적으로는 석탄 등 더 오염된 연료 사용을 촉발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다음으로 상업적 문제 해결을 위한 AI 적용 사례를 보면, 온라인 반품률이 특히 Z세대 중심으로 높아 대규모 비용 부담을 초래한다는 점이 문제의 출발입니다. AI 기반의 가상 착용, 즉 Virtual Try-on 기술은 착용감과 핀 예측을 개선해 반품을 줄이고 전환율을 높이는 솔루션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스타트업들, 예를 들어 캐치스 같은 곳은 물리 기반 시뮬레이션으로 거울 같은 현실감을 구현하려 하고 있고, 에이소스와 자라, 쇼피플루, 구글, 아마존 등 대형 플랫폼들도 가상 착용 기능을 도입하거나 확장 중입니다. 기대 효과로는 전환율 상승과 반품률 하락, 브랜드 마진 보호 등이 제시됩니다. 다만 한계도 분명합니다. 기술로 완전히 실물 착용을 대체할 수는 없고, 물건의 촉감이나 실제 착용 느낌을 완벽히 재현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용 절감과 매출 향상 측면에서는 의미 있는 개선을 줄 수 있다는 평가가 많고, 재고, 배송, 사기 방지 등 다른 AI 활용 분야와 함께 병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지정학적 불확실성은 위성 이미지 공개 제한, 플랫폼의 거버넌스 변화, 금융시장 변동성으로 바로 연결되며 규제 투명성, 안보 쟁점이 커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민간 영역에서는 AI가 실무적 비용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 도입되며, 기술이 불확실성 시대에서 경쟁력 유지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이 요지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오펙 플러스 회원국들이 이론적인 증산을 놓고 논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5월 물량 증산 합의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실제 공급 증가는 현재의 지정학적 제약 때문에 당분간 거의 종이상에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논의는 호르무즈 해협 주변의 긴장과 이란과의 충돌 가능성 때문에 마비된 상황과 맞물려 에너지 시장과 가격 신호를 불확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오펙 플러스 내부의 정치적 신호와 실제 생산 능력 간 괴리가 크고, 시장은 여전히 공급 차질과 높은 변동성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오펙 플러스는 5월 물량을 논의하기 위해 모이는 상황이고, 표면적으로는 증산 합의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공급 증가가 곧바로 이뤄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 가전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되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이라크 같은 산유국들이 정상적으로 증산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 갈등으로 인해 공격, 제재, 인프라 손상 등이 발생하면서 오펙 플러스 핵심국들은 즉시 생산을 늘릴 여력이 거의 없으며 내부적으로는 호르무즈가 재개될 경우 곧바로 증산할 준비가 돼 있다는 신호를 주려는 정치적 의도가 섞여 있습니다. 그 결과 공급 차질 규모는 사상 최대 수준으로 추정되어 하루 1,200만에서 1,500만 배럴 규모에 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국제 유가는 4년 만에 고점 약 120달러 수준에 근접했고 일부 즉시 인도 시장에선 141달러 같은 더 높은 가격도 관측되고 있습니다. 봉쇄가 지속되면 150달러 이상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됩니다. 극심한 시장 변동성 속에서 트레이더들은 큰 손실과 기회가 공존하는 상황이고 일부 의심스러운 대규모 매매, 즉 내부자 거래 의혹이 시장을 흔들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미국 정부는 비축유 방출 등 단기 완화책을 동원하고 있으나 이러한 조치들도 근본적 공급 부족을 해소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펙 플러스의 증산 논의는 증산 가능성을 정치적 신호로 전달하는 의미는 있으나 현재의 지정학적 제약 때문에 실물 공급과 가격 안정에는 즉각적 영향을 주지 못해 시장과 가격 신호는 매우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CNN 매각 가능성이 단순한 기업 거래를 넘어 전통적 언론사의 재정 압박과 정치 보도 방식의 변화를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매각의 향방에 따라 편집 방향이 바뀔 수 있고 이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장기적 갈등을 완화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언론 독립성, 뉴스룸 사기, 광고주 관계, 규제 조사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미디어 통합과 뉴스 엔터테인먼트 경계의 희석, 그리고 기술 플랫폼과 분열된 청중이 수익과 도달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더 넓은 흐름을 반영합니다. 결국 공공의 언론 신뢰와 정치적 공중보건 문제의 프레이밍, 분열된 정보 환경에서 주류 매체의 역할이 중요한 쟁점으로 남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의 공개 입찰 경쟁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CNN을 팔아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CNN 매각은 단순히 소유주가 바뀌는 문제가 아니라 전통적 언론사가 직면한 재정적 압박, 광고 수익 감소, 시청자 분열 등 구조적 문제를 드러냅니다. 인수자가 누구냐에 따라 편집 방향은 크게 달라질 수 있고 이는 트럼프와의 갈등을 약화시키거나 격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언론의 독립성과 뉴스룸 내부의 사기, 광고주와의 관계, 그리고 규제 당국의 관심과 조사 가능성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더 넓게 보면 이 거래는 미디어 통합의 흐름, 뉴스와 엔터테인먼트의 경계가 흐려지는 현상, 그리고 기술 플랫폼과 편향된 청중이 언론 수익과 도달에 미치는 영향 같은 장기적 추세를 반영합니다. 따라서 공공의 언론 신뢰, 정치와 공중보건 이슈의 프레이밍, 심화된 분열 속에서 주류 매체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번째 주제는 임금 상승 둔화가 미국 노동시장에 냉각 신호를 보내고 있고 이로 인해 더 넓은 경제적 영향과 정책적 함의가 있다는 점입니다. 임금 상승이 둔화되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되어 연방준비제도 금리를 덜 강하게 유지할 여지가 생길 수 있지만 동시에 실질 가계소득과 소비가 쪼그라들며 경기 모멘텀이 약화될 위험도 존재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임금 상승 둔화가 비용 부담 완화로 작용하지만 수요와 채용의 약화를 반영할 수 있어 경영 환경에 이중적 신호를 줍니다. 관건은 향후 임금 지표와 실업률, 소비 지출 추이, 연준 관계자들의 발언 등 추가 지표들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최근 정부 자료에